네. 그 다음은 9 다음에 10하고 11은 건너뛰고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10은 5개월의 수고요. 11,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수죠, 소수? 수학으로 치면 11, 뭐 13도 되고 17도 되고 19 뭐 이런 식으로 참 재밌는 게 우리 수학자들이 그 소수의 비밀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소수의 비밀, 소수의 어떤 규칙성을 굉장히 찾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수학자들이 하는 게 어떤 수의 규칙성들을 찾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규칙성 안에서 어떤 법칙들 같은 걸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일 난제가 소수는 무슨 규칙을 갖고 있냐. 예? 어떤 규칙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제가 알기로는 리만 함수라고 있어요. 리만. 리만이라는 수학자가 알아낸 건데, 그 리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일직선이 나타나요. 그래서 리만이 그걸 발견해내고 리만 가설을 세웠어요. 모든 소수는 이 일직선에 다 포함이 될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걸 증명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그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고 도전을 뭐 진짜 막 평생을 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근데 아주 그거 도전하다가 막 이제 막 정신병이 막 들기도 하고 막 그 정도로 난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렴풋하게 이건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 소수는 존재의 수예요. 소수는 존재. 제가 아까 1의 특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의 대칭, 공평, 균질,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소인수 분해를 자동으로 해요. 공간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자를 수 있으면 잘라요. 예, 이해하셨죠? 근데 자르다 보면 못 자를 땐 소수만 남겠죠? 그렇죠. 소수는 못 잘라요, 공간. 그래서 존재해요. 자르다 못 자르는 소수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소수로 되어 있어요. 소수가 아닌 것들은 공간이 그만두지를 않아요. 나눠. 공평해야 돼. 있는 소수만 남는. 네. 둘로 나눴으면 둘, 100개로 나눴으면 100개로 나누고, 1000개로 나눠서 1000개로 나눠. 다 공평해야 돼. 라는 공간의 그 균질성, 공평성, 대칭성, 균형성, 이게 작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소수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달은 13이에요. 생뚱맞죠? 13이 소수잖아요. 달은 13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유지가 되고 만들어지고 돌아가요. 너무 생뚱맞을 거예요. 그죠? 이 퍼즐을 풀면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또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달이 13? 그럼 마야 문명에서 걔네들이 톱니바퀴가 13개짜리가 있던데? 그걸 안 건가? 얘네들이? 13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예. 소수는 그런 비밀이 있고요. 나중에 뭐 또 기회 있으면 차츰 말씀드리고. 건너뛰어서 또 이제 12는 뭐냐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인데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어떤 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고 틀. 뭐 붕어빵 그래 그런 틀도 될 수 있고요. 예.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다윗의 배지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이제 가운데 있는 문양. 다윗의 별이 이렇게 있고 그보다 2배 큰 다윗의 별이 그걸 포함하고 있는. 그러면 총 삼각형이 4개가 되겠죠? 그럼 3, 4, 10이죠? 그래서 그 삼각형 4개. 삼각형의 변이 전부 합하면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12개가 만드는 틀. 그게 12예요. 그 틀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붕어빵이 모양을 잡아. 붕어빵 틀이 붕어빵 모양의 그 빵을 만들어내듯이 이 12의 틀이 물질의 틀이에요. 어느 땐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화빵 틀에 국화빵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어떻게 보면 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구의 형태를.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다 구의 형태이고, 이제 뭐 큰 이제 그 은하 같은 경우는 뭐 접시 은하도 있고, 뭐 이제 타원 은하 뭐 많은데, 그것도 들어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 행성이나 뭐 이제 항성이나 뭐 또 전자나 이런 데 보면 소울 입자에는 다 구의 형태예요. 왜 구의 형태지? 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글쎄, 이상적인, 혹시 구형 틀이 있는 거 아닌가? 얘가 틀 때문에 구형이 된 게 아닌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 이 공간에서 뭔가 이 구형을 만드는 뭔가 틀이 작용이 된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제가 이제 알아낸 게 이 다윗별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이 다윗별의 에너지가 이 공간을 공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공처럼. 동그랗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붕어빵 틀이 붕어빵 만들듯이 다윗의 별의 틀이 이 물질을 동그랗게 만들어요. 동그란 공간을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알아내신 거는 휜다는 건 알았어요. 그죠? 공간이 휜다. 그리고 공간이 쭈그러들 수 있고 펴질 수도 있고 휘일 수도 있고. 그것만 해도 획기적인 발견. 그건 뭐 대단한 발전이죠. 공간 자체를 그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엄청난 발전인 거죠. 감히 아무도 생각 못한. 근데 오로지 그냥 사고 실험만을 통해서 아인슈타인 그 박사가 전제가 빛이 일정한 속도라면이에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빛이 일정한 속도가 될 수가 없어라고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게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아주 쉬워요. 그냥 현상인 거예요, 현상. 그 식이 어렵죠. 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식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현상인지만 아시면 되잖아요. 예? 그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성에는 이제 특수 상대성이 있고 일반 상대성이 있는데, 하여간 둘 다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상대적인 속도가 다 있고, 그런 상대적인 그 속도 속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그 속도라든가 이제 길이, 시간이 우리의 속도가 빨라지면 길이도 수축이 되고 시간도 수축이 되고 늘어지고 하고 그런다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그게 다예요. 공식이 어렵고 그걸 유도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아니다. 근데 원인은 몰라요. 원인은 왜? 일단 공간을 모르니까. 그리고 시간도 모르니까. 예? 그래도 과거에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다 했는데 이제 상대적이라는 걸 밝혀낸 그렇죠.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걸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만약에 어마어마한 질량이, 가령 해서 블랙홀 같은 어마어마한 질량의 천체가 있으면 그 천체 주변에는 공간이 엄청나게 휘어 있을 거다. 그래서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까지도 도달하는 거죠. 예?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곡률이 심한, 그 우물로 치면 아주 깊은 우물. 그래서 빛도 한번 거기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 근데 그 원인이 엄청난 질량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예? 근데 질량이 뭔데? 그러면 몰라. 또 어디서? 질량은 몰라. 신기하네요.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 과학이 음.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예. 그리고 양자역학도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양자역학의 공식이 엄청나게 복잡한 거죠. 현상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1층에서 2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단에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한 계단 반을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디뎌지지가 않으니까 일단. 그죠? 그러니까 첫 계단 다음에 2계단을 가든 훌쩍 넘어서 3계단을 가든 더 그 다리를 벌려서 4계단을 가든 계단만 갈 수 있잖아요. 중간은 못 가잖아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게 양자역학이라서 과학자들이 이게 뭐야? 왜 여기 중간에는 왜 건너뛰어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여기 나타나는 거야. 공간 이동 같은 걸 하는 거야, 얘네들이. 양자도약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자라는 그 한자 때문에 이게 이 직관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일단 양자라는 이름 때문에 직관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간단한 현상인데, 퀀텀 시어리라고 하는 건데, 그 걔네들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야, 물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어떻게 여기 있다가 여기 있냐? 이 중간엔 없네. 아무리 봐도 없어. 여기 있다 그냥 여기 간 거야. 그러니까 이 거시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미시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봤더니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더라. 근데 이유는 몰라. 몰라. 왜 여기서 일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파인만이라고 이제 유명한 과학자가, 리처드 파인, 양자역학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은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이 안다라고 그러는 거고, 양자역학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양자역학을 좀 이해했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이유도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맞는 거야 이제 그 사람 내 생각에는 이거 도저히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여기 유튜브를 보시면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네. 미리 예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시는 이제 과학자분들, 연구하시는 그런 소립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시면 아주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재하는 모든 이론들, 모든 종교 사상, 모든 심지어 구술로 전해오는 것도 다 뭔가가 있어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예.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지, 그걸 다 맞춰보면 뭔가 얘기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상은 다 알아요. 현상들은 다 알고 그러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종교계나 이 철학계 쪽은, 원리는, 돌아가는 원리는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또 모르는 거예요. 정신분명 쪽은 어떤 방식으로는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떤 방식인지, 이게 물질 연구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인지 현상은 알겠는데 원인은 또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조합하면 우리가 이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로,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가까지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와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러면 이 방식을 적용해서 살면 옳게 사는 거겠구나라는 어떤 기준이 생기겠죠. 아무도 말해주지 못하는. 그게 저희가 이 블로그를 만든 목적이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본인들이 찾아보고 노력을 해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공짜가 없다라는. 공평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고, 심지어는 이 미세한 이 소립자까지도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분인데, 하물며 인간한테. 그러니까 공평하게 본인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